안녕하세요. 저는 한맥국어학원에서 고1 팀장을 맡고 있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채우고 시작할까요? 네, 지금 일단 2시가 되어가지고 아직 오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진행하고 이제 프로그램 안내 및 이제 오늘 순서 안내를 좀 해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좀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아마 뭐 지금 현재 자녀분들을 중등 한맥으로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오늘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앞에 이제 한맥국어학원에 대한 어떤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국어하고 고등 국어하고 뭐 많이 다르다 이 정도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저희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럼 왜 한맥국어가 이제 요 방이동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잖아요. 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잘 올라왔을 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뒤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다 계셔요. 그래서 잠깐 나와주시면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선생님들은 내년에 이제 고1을 맡게 되실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내년에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자녀분들을 맡게 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여기 뭐. 안녕하세요. 현재 네. 고1 팀장 맡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고1 팀장 제가 맡을 거라서 예배교육부터 같이 이제 제가 아이들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영경입니다. 저 현재 고2 맡고 있고 내년에 예비교육부터 시작해서 고1 친구들 담당하는 김연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담당하게 될 조필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 예비고일 맡게 될 주민지라고 합니다. 고1 담당하고 있는 안태현입니다. 네, 선생님들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이제 한맥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재 고1을 맡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고1을 맡게 되신 선생님들인데요. 한맥국어학원의 뭐 뛰어난 강사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학원의 좀 강점,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등 국어와의 좀 차이점 위주로 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지 아마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PPT에 띄워놓는 내용들이 거기 안에 설명의 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편하신 대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영상 녹화 중이니까 만약에 놓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추후에 영상 다 발송해드리니까요. 나중에 보고 싶은 부분 다시 돌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맥국어 프로그램 안내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1번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를 좀 비교하면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랑 그거에 대한 어떤 진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한맥국어학원에서만 7년째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오해들을 위주로 좀 제가 뽑아봤어요. 1번은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이제 국어를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와서도 내신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중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와서도 잘할 확률은 더 높지만은 사실은 그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90점대를 맞으면 이제 A등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A등급 받은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첫 시험을 보고 5등급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등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A등급 올 A였다 심지어 중학교 때 올 A였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을 3등급 받고 굉장히 당황해하시는 학부모들이 이제 많으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어머님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송파 지역은 어머님들 아이들이 굉장히 학구열도 높고 이 교육열도 굉장히 높은 지역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로 평가가 되는 A등급제에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친구들 중에 전체 40%가 지금 올 A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영역에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 사실 40명이 A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고등학교 등급제는 1등급이 나오려면 또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 하더라도 10% 안에
안에는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40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등 하던 친구가 고등학교 그대로 올라오면은 3등급에 해당되는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계속 A였는데 계속 최고점을 받던 친구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중학교의 이 절대평가와 고등학교의 이 상대평가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중학교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들 위주로 하고 학교 수업 잘 따라가고 이러면 A가 나왔다면 근데 이제 여기는 이 고등학교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워낙에 이제 성적 경쟁도 더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적 체제 자체에 좀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A가 무난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뭔가 다른 플랜들을 좀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일단 국어학원은 내신 때 한 달 바짝 다니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굳이 예비 고1 저희가 11월부터 개강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다닐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요거는 중학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국어 시험은 좀 기본기 싸움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한번 보시면 저희가 그 자료집에도 다 자료를 실어놓긴 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닌 외부 지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 아니면 자습서라든가 아이들이 그냥 평가 문제집 정도 풀면 그래도 이제 점수가 90점대 이상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출문제는 여기 인근 학교의 기출문제인데요. 여기가 이 시 자체를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신 적도 없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지금 송파 지역에는 모든 학교들이 이런 외부 지문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처음 보는 시인데 가르쳐 주신 적도 없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아이들이 평소에 수능 공부, 모의고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들까지 내신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바짝 한 달 내신 때 그냥 잠깐 듣고 벼락치기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마 이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달이 아니에요. 내신 대비 기간이. 내신 대비 기간은 저희가 최소 6주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진행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저 텍스트가 이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인데요. 저 작품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1 때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고어 해석의 약간 기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 아이들이 처음 보는 아래야 저런 거 읽는 것도 아이들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거를 이제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고1에서 지금 2학기 중간고사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스페인어 배우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예 이게 우리말 같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아예 모르는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고전 문학이 또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 배우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한 줄 한 줄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지문을 3시간을 다 들여서 수업을 해도 되게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범위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영파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시험에만 문법 전범위 갑자기 다 들어간다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상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 포함해가지고 문학 지문을 무슨 20개 가까이 보겠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거. 그래서 작품이 제가 최대로 고인고 같은 경우는 많게 들어가는 거 봤을 때 50개, 60개씩 들어갔던 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량 자체나 한 작품에 투자하는 시간을 봤을 때 바짝 그냥 공부해서 내가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락치기가 안 된 대표적인 영역이 문법 영역이죠. 약간 수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학원에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진도를 놓치면은 뒤에 거 따라가기 힘들고 이런 게 이제 수학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로 문법은 그냥 중간에 이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바짝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뒤에 있는 내용들이랑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이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경향을 봤을 때
이 중등 때는 내가 한 달 정도 바짝 다니면 됐던 친구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담당한 학교들의 뭐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전교 1등들이 지금 저희가 다 배출을 했는데 방산고 전교 1등, 동북고 전교 1등 이런 친구들이 한맥을 꾸준히 다녔던 친구들이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녔던 친구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짝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뭐 1등급이 나오긴 하지만 뭐 전교 1등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해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드리면 대치동 이제 뭐 아무래도 여기는 지리적으로 대치동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학원을 선택하실 때 방이동에 이제 우리의 아이가 다닐 학교 주변에 있는 학원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대치동을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옵션에 이제 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치동이 일단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실제로 뭐 제가 또 대치동에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강의랑 그 대치동에 하는 강의랑 여기서 하는 강의랑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이 지역 학원, 방이동에 있는 학교들은 방이동에 있는 학원에서만 대비가 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치동에 있는 유명 학원들, 뭐 유명 일타 강사들이라고 하는 쌤들의 수업은 대부분 고3 수능 수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그런 스타 강사들은 고1 강좌는 거의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뭐 예비 고3 강좌라든가 이런 수업 위주고 다시 당연히 내신은 절대 안 하는 내신 기간은 오히려 그분들은 아예 휴강을 하십니다. 내신 대비는 아예 안 하고 이제 수능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갈 고등학교의 내신 대비는 여기서밖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능 수업 커리큘럼을 짤 때도 그러면 이제 수능 때 수능 대비는 뭐 예비 고1 강좌는 대치동으로 보내고 내신 때는 여기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텐데 또 그게 연계가 이제 딱딱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도 완전 다를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저희는 커리큘럼을 짤 때 예를 들면 뭐 잠실여고 시험 범위 뭐 대부분 학교도 요 방이동에 있는 학교들이 뭐 1학기 중간고사 때 요걸 나가니까 그걸 대비해서 겨울방학 커리큘럼을 짜고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범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커리큘럼을 짜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수업할 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실여고 손 들어봐. 해가 잠실여고 막 손을 들어요. 그러면 너네 이거 이 지난번 시험 범위였다. 너네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 작품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이 동네 학교들의 특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연계되는 이 체감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리 학원을 보내셔야 하는지에 대한 좀 어필을 해보자면 뭐 거기에 엄청나게 깨알같이 적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2024, 2025 딱 2년치의 성과예요.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 보시면은 이번 뭐 2025년이 사실 저희가 대박이 나는데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가지고 의대만 10명 이상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대형 학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아이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은 학원 그러니까 요 방이동에서 이 정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학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실제로 고3 수업이 잘 돼 있는 국어학원이 많지가 않아요. 어머님들 아마 비교해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건데 중등 때부터 고3 때까지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짜져 있는 국어학원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3 수업은 거의 다른 학원들은 고3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1, 2 때 애들이 국어학원 많이 다니고 고3 때는 이제 대치동을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3 수업까지 책임져주는 학원이 많지가 않은데 저희는 이제 특장점으로 저희 원장님이 고3을 전부 다 직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3 수업 원장님이 담당하시는 것까지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고3에서 성과를 많이 내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중등 때부터 고3 때까지 6년 동안 쭉 다니면서 이 성과를 잘 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강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희 원장님은 일단 송파 지역에서만 15년 이상 경력을 갖고 계시고 저만 해도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내년이면 7년 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지금 방이동에서만 지금 몇 년째 강의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선생님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강사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학원입니다. 왜 기피하냐면 저희 매주 세미나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할 수업을 선생님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서도 하고 이렇게 수업할 거다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사실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스러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런 거 지루해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 집중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서로 가감없이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수업 실력이 기본적으로 이 평균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사진에 대한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클리닉 수업이랑 특강 수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클리닉만 5종류가 진행이 됐었고, 이 여름방학 때 다 무료 특강 형식으로 전부 다 무료입니다. 클리닉 수업은. 그래서 주말에 진행하는 정규 수업 이외에도 주중에 우리 아이가 약한 영역을 신청해서 따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문법을 좀 못해. 그럼 문법 클리닉 신청하고. 근데 문법뿐만 아니라 무슨 뭐 고전시가 아니면은 우리는 숙제를 잘 안 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숙제 계속 안 하는 친구들 와가지고 실제로 풀리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수업도 있었고요. 모의고사를 80분 시간 재고 푸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우리 아이는. 그러면은 불러가지고 80분 시간 재고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이런 이 특강 형식의 수업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주말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세분화된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이제 선생님 한맥은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업료에 비해서 수업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이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골라 들을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착 관리인데요. 간혹 이제 이렇게 대형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어학원들이나 대형 학원에 같은 경우는 강사가 직접 아이들의 질문을 안 받고 무슨 조교들이 질문을 받고 이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1대1 클리닉도 다 진행을 하고, 특히 내신 때는 제가 심지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 160명 가까이 되는데도 다 1대1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계속 애들을 불러서 1대1 밀착 관리를 진행하고 어머님들 상담 전화도 1대1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밀착 관리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중등의 아이들 보내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인데요. 교과서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1 교과서가 아예 처음 보는 교과서들이에요. 그래서 자료 수집은 저희도 정말 힘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료 양도 많고, 그리고 저희는 아예 이 자료를 수집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 집중하실 동안 편집팀이나 데이터팀에서 이 교과서와 관련된 아니면 어떤 외부 지문과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수집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연도가 교과서가 다 바뀌면서 학원들이 이 나가는 자료들이 좀 부실하다고 느끼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불만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료가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되냐, 우선순위 정해달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이들은 정해주고 이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지문을 다 필기노트도 나가고 이런 자료의 방대함이나 자료 퀄리티가 좋은 걸로는 유명한 학원이니까 이런 것들 믿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한맥국어학원에 대한 장점을 설명해 드렸고요. 뒤이어서 이제 내년에 고1 팀장을 맡게 되실 이영경 선생님께서 이 학교별 어떤 경향 설명이나 아니면 예비 고1 당장 이제 11월부터 시작하는 예비 고1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2 팀장 맡고 있고요. 이제 이번 예비 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고1까지 쭉 담당하게 될 이현경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근처 학교의 내신 경향이랑 이제 그 다음에 예비 고1 커리큘럼 이어지는 고1 커리큘럼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쪽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설명회 자료로는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어머님들마다 마음속에 좀 두고 있는 학교가 다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망하는 학교가 다르실 것 같은데, 이제 표는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는 학교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3가지 정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등급 컷을 숫자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점대가 1등급 컷이다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약간 범위가 넓어지긴 했는데 이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일반적인 난이도의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학교들은 되게 무난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들은 90점 중반에서 1등급 컷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교들은 좀 쉬운 학교들. 근데 요건 이제 이번 학기 기준이니까 물론 내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쉬운 학교들이고요. 80점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학교들이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에 좀 어렵다.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적어놓은 것이 외부 지문의 출제 여부를 저희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만 나가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 지문, 학교 프린트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 프린트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교과서 위주로 가면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답형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서술형 혹은 단답형을 서답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서답형이 없는 학교들이 좀 늘고 있어요. 이번 학기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고려해 보시면서 서답형이 있는 경우에 등급컷이 좀 내려가는 편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학교 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다 달라가지고요.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상담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를 지망할 것 같은데 어떤 학교냐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나 특정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학원을 연락 주시면은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비고일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자료로는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예비고일 커리큘럼 아까 이제 김나영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하면 다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저희한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에 이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고1 과정이 학교에서는 국어라는 과목으로 배우거든요. 공통 국어라고 배우는데 사실 이제 문학하고 문법 이렇게 두 가지의 세부적인 메인 과목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잘하는 친구랑 문법 잘하는 친구가 성향도 좀 다르고 이제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둘 다 잘하는 친구가 1등급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은 이제 1등급을 받기 힘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는 현대문법, 2학기는 중세문법 이렇게 진행이 돼요. 딱 봐도 2학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세 문법으로 가는 건데요. 사실 중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은 아니고 중학교 때 이제 간략하게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게 심화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의 트렌드가 꼭 송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데요. 수능도 문법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2, 고3들이 이제 내신으로 문법을 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경향이 고1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문법은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반영을 해서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교과서를 거의 안 쓰고 교과서에다가 선생님이 제작하신 프린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아마 그 6주 동안 딱 준비해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고일 과정에서 이제 문법 부분의 비중이 꽤 높아요. 수업도 있지만 클리닉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에 이번에 교과서가 많이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때는 특히 기존에 많이 안 배웠던, 그러니까 사실 저나 어머님들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요즘에 나온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말 해석을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학교쌤이 해석을 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외부 지문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학습 물론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께서 이제 보시면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커리큘럼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비고일 정규 수업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수능 국어는 이제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비고일 저희 커리큘럼의 가장 목표는 이 수능 국어의 전반적인 영역을 한번 틀을 잡고 가자.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4가지 영역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화법과 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공부의 효용이 높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점수 올리기가 가장 쉬운 이제 그런 파트가 됩니다. 중학생 경우에 이제 저희 한명 와서 그 모의고사를 태어나 처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형식의 문제를. 그런 경우들의 가장 큰 문제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시간 관리의 핵심이 사실 합법과 작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비분기 때 하고 아마 넘어가면은 이제 연습하고 가면은 3월 모의고사 대비하는데 점수 올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아까 문법은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희 예비분기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문법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내신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서 이제 그 의문의 변동을 1학기 직전에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 기말고사 때 문법 요소가 들어가서 이거를 중간 기말 사이에 배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한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목표는 가장 많이 작품을 본다. 이게 목표가 일단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추가적으로 문제 분석 같은 거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비문학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데 정말 기초 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요거 아까 그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3월 모의고사 1등이 거의가 저희 학원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를 따졌을 때 사실 예비 분기부터 이어지는 요 비문학 독해력을 쌓는 거 이런 부분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 커리큘럼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의 자료 기준으로는 22페이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4가지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비문학이랑 문학이랑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매 강마다 제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저희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국어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거라서 이제 비문학의 대표적인 제재들, 문학의 대표적인 갈래들, 화법과 작문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 품사, 이걸 형태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1 과정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없지만 시험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문법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지 하면서 약간 전제로 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학교 내신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강에는 밑에 이제 예비분기 모의고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분기마다 시행하는 반배치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반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1등급 반, 최상위 반, 상위 반이 있는데 이 성적에 따라서 반 배정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아이들이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고1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신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측면을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면은 일단 문법은 전범위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문법의 전범위를 배우는 게 제 목표고요. 특히나 전범위 배우면서 내신까지 같이 준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1 교과 과정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웬만하면은 정규 시간에 한 번씩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기출문제 활용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필수적인 개념들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 배정 그리고 반 구성이랑 수업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설명의 페이지로는 앞으로 가셔서 21페이지, 22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중3 이제 한맥국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고1이 시작하고 고1 과정이 되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보통 변동이라고 하면은 반이 아마 추가 개설이 되는 이제 식으로 아마 변동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1등급 반, 최상위 반, 상위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3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다니는 반이 그대로 이제 배정이 되는 건데 혹시나 승급이 좀 필요하다, 승급을 원하는 그런 분들은 입학고사를 보셔서 반배정을 새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맥을 현재 안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반배정 모의고사를 봐서 이제 반이 배정이 됩니다. 일단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학생들이 1등급 반이 되는 건데 내신도 이제 저희가 좀 고려를 하거든요. 내신의 성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되 내신이 또 내신을 잘하고 성실한 친구들은 좀 고려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따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총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합니다. 시간표 아까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한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 수업마다 선생님이 2분이 들어가셔서 문법 독서, 문학과자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담임 선생님이 되셔서 이제 그분께서 뭐 성적 상담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과제를 안 해온다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담임이 정해지면은 담임 선생님께 상담 문의드리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료 특강 형식의 클리닉이 주중에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 플러스 클리닉까지 해서 저희가 뭐 매 주마다 뭐 최소한의 뭐 수학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닉은 한번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고일 설명에 일단 한맥국어에 대한 건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은 나중에 혹시 뭐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한맥국어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제 김정호 소장님께서 이어지는 그 학교 대입 관련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